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이 1.7%나 내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주 초반 시작부터 코스피는 1930에서 1960 정도로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참 네. 재미없는 시장인데 과연 이런 박스권을 이용해서 단기 대응이 가능한 섹터가 있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또 여쭤볼게요. 참 갈수록 너무하다 싶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또 지지부진합니다. 이 시장 판단 언제쯤 좀 좋아진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그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1973 부근에서 지금 횡보인데 뭐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61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61선이 갖는 어떤 기술적인 의미는 이제 수급선이기 때문에 수급 구조가 이제 나빠지면 61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 수급 구조가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 좋아지게 되면 61선 회복을 하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는데 수급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매매 동향이 적극적으로 이제 순매수로 이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61선 회복에는 다소 좀 어려움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인 매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61선을 저항선으로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외국인 매매 동향 여부에 따라서는 60선 돌파 시도도 어느 정도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엔화잖아요. 지금 엔화의 어떤 효과, 지금 엔저 현상의 아베노믹스의 현상이죠.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 신뢰지수. 오늘 오후 2시쯤에 일본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엔저 현상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4월달 수치가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일본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45.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4개월 연속 이제 상승을 보이는 결과가 되게 되고 일본 소비자 신뢰 지수는 201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제 상당히 좀 좁은 진폭을 보이게 되는 정체 현상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튀어 오르고 있고요. 말씀해드렸던 대로 예상치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되면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공격적인 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엔화 가치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수출업체들은 일단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내일이죠. 내일 일본에서 이제 1분기 GDP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플러스 0.7% 정도 전분기 대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1분기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성장 기조를 회복하는 어떤 그 결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지표 호조는 지금 아베노믹스로 지칭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여기에 따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 이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엔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좀 높여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볼 부분은 기본적으로 엔저가 이제 나타났던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던 기본적 배경은 일본 경제 전망이 생각보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상당히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정책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약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더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일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확보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경제 회복 부분이 추가적인 그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 진정시켜주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물론 섹터나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시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급격히 이제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물론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비교 요율을 갖고 있는 건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주가 레벨이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떨어지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뭐 자산 가치 수준 정도로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거의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 PBR 계수가 거의 1배 수준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포워드가 아니고 트레일링 과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제 수치 자체가 이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1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따라서 일단 주가가 어떤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기대치 자체가 높진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주식을 팔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는 매수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지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프리미엄 없이 아주 기본적인 가격대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접근 가능할 만한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좀 소재 쪽도 가능할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뭐 대별적이죠.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도 그 내수나 아니면은 그 소비 관련 주식들은 네. 상당히 좀 수익률이 괜찮고요. 뭐 코스닥도 포함해서 반면에 이제 그 전통적인 경기 관련 주식들, IT 주식을 제외한 네. 전통적인 경기 관련 주식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추세는 어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어떤 펀더멘탈 추이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한 1,620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그 내수나 소비 관련 업종이 아니라 낙폭과 대주, 전통 경기 민감주를 많이 매수를 했죠. IT주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라는 좀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네.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힌트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낙폭과 대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전통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재나 산업재 업종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자동차도 역시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들에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IT도 포함인가요? 예, 맞습니다. IT 주식 같은 경우는 소비나 내수 주식만큼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네. 근데 다만 올해 들어서는 소비나 내수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반면 IT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15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 모멘텀이 분명히 비교 위에 있기 때문에 IT 주식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대응 가능한 업종,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